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부동산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보류에 이어 종로와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됐고 수도권 공급량도 늘어납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처럼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8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종로와 중구, 동대문과 동작구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과정을 짚어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착공 시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각 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대부업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고센터 안내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살펴봅니다. 종로와 중구, 동대문과 동작구 등 4개 지역이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에는 주택과 대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모든 자치구에 적용되는 기존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투기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10에서 20%포인트 가산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힘든 경우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싼 이자 때문에 채무도 갚지 못하고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불법 대부업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대부업체의 가장 흔한 불법 행위는 고금리 일수와 꺾기 대출입니다. A씨의 피해 사례입니다.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대부 수수료 8%를 냈고 실제 대출 금액은 460만 원. 하루에 8만 원씩 75일간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연이자율 268%에 달하는 일수 대출입니다. 문제는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갚지 못한 대출금은 또 다른 대출을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꺾기 대출입니다. 결국 고금리 이자로 갚아도 빚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법정 이자율이 연 24%로 제한돼 있지만 대부분 대부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뤄져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1,38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86건에 해당하는 19억 7,600만 원을 구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만약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경우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기관에 정상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와 원리금 상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경기도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 전철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착공 시기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반영 이후 현재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신안산선. 올해 초 사업을 수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 이후 최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2013년 완료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재협의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또 바뀌었고 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5년이 끝나가지고 이제 재협의하는 건데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사업 구간은 긴데 거기서 특별히 바뀐 건 없고 바뀐 데는 이제 서울의 경우 영등포 여의도 구간이 역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 또 노선이 변경돼서 주민공람은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 환경과와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영등포 아트홀에서 구간 내 위치한 자치구 합동 설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행정 절차 진행으로 무엇보다 착공 시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에 실무진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습니다. 특정어를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빨리 당겨서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실무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빨리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으니까.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신환상선, 신기루선 등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은 신안산선 사업. 씁쓸한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역세권의 기준을 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해 3만 호 이상의 청년주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16년 출범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임대주택 사업. 출범 당시 2019년까지 5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022년까지 8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는 모두 55곳, 22,560가구 규모로 이르면 올해 연말 광진구 구이동에서 첫 입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의회 김재형 의원이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현행 조례상 역세권 범위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350m 이내로 확대하는 겁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 가능 물량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합쳐 모두 3만 1,000호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250m까지 승강장에서부터 250m까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350m까지 약 100m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됐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1일부터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9월 열리는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노원구 광운대 후문에 동북권 창업 거점센터가 문을 엽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어제 SNK 비타민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SNK 비타민센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해 교육부터 제품 생산, 투자 유치까지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센터의 준공 시점은 올 연말이며 노원구에서 20년간 소유하고 광운대학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는 지금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와디쇼 이번 시간에는 백사마을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명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더욱 고역입니다. 아유, 왜 안 더워요?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내려갔다 여기 오르려면 빈몸으로 올라와도 힘들어요. 산 밑 마을이다 보니 야생동물 출몰도 잦습니다. 얼마 전엔 뱀이 방문 앞까지 들어와 놀란 가슴을 쓸어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도 보고 했은 게 뱀인개비다 하고선 있었지. 아이고 떠내 건져도 안 가. 똘똘 뭉쳐가지고 부르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주택. 백사마을 두 집당 한 곳은 공가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고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너무 낡아 손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다 잘못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보면요. 물론 아니면 사람만 다치거든요. 뉘엿뉘엿 해가 지자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이 연출됩니다. 폐가가 늘면서 마을은 우범지대화가 됐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백사마을은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불 켜진 집보다 꺼진 곳이 더 많은데요. 여름밤이면 마실 나온 주민들로 북적였던 이 골목은 지금은 적막감만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요, 이 거리가 명동거리 한 가지였어. 사람이 굉장히 오고 가고 많았는데 요새는 없어. 지금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며 공동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곳. 한 가닥 희망은 재개발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백사마을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대표회 간 이견이 생겼습니다.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이 다시 재가동된 건 지난해부터. 어떤 분들은 내려오셔서 내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느냐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분들 살아계실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와 주민대표회가 합의한 개발 방식은 마을 일부를 남기는 주거지 보전 방식. 도시 재생과 개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총 개발 부지 18만 9천 제곱미터 가운데 22%가량인 4만 2천 제곱미터에는 기존 마을 분위기를 살린 저층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서 철거민들 스스로 자립화를 이루고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 지가 50년이 지금 된. 근데 이것이 그냥 해체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백사마을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간 재개발 사업의 폐단으로 지적됐던 원주민 재정착률을 거론하며 백사마을에선 재개발 사업 후 마을을 등지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이 재개발 방식이 원주민을 내쫓는 이 백사마을은 오히려 여기 원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든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서울시의 구상대로라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경우 당장 주민들이 머물 곳이 필요한데 현재 노원구와 서울시는 주변 임대아파트에 임시거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내후년에 착공인데 그걸 좀 당겨서 내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고. 여름은 찜통, 겨울은 시베리아. 마을 초입에 붙은 현수막이 푸념만은 아닌 곳. 도심개발 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철거민.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그간 재개발 사업이 가졌던 어두웠던 단면을 깰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사업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와주셨습니다.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If the puppet makes you smile. If not, then you'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Oh, it's a funny game. Don't believe that it's all the same.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 대회. 야구 꿈나무의 산실이라 불리는 이 대회가 바로 어제 개막했습니다. 벌써 15회를 맞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팀이 더 늘어 모두 24팀이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 열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구의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기자지로 경기가 한창인 건가요? 바로 어제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야구 대회가 개막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바로 어제 개막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서울시 초등학교 24개 팀 선수들과 서울시 소프트볼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딜라이브 관계자들이 모여 개막식을 축하했는데요. 이 자리에선 앞으로 열릴 이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경기를 치러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예. 올해는 포니소프트볼 연맹이 참가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팀은 24개 팀이 참가하는데요. 어제는 비조인 효제초와 백운초, 가동과 봉천초, 그리고 역삼과 남정초의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경기 결과 백운이 효제를 8대1로 이겼고요. 남정이 역삼을 8대7로 제압했습니다.
봉천과 가동의 경기는 3회까지 7대7로 무승부를 이루다가 대회 일정상 연기돼 29일 9시에 재개하게 됩니다. 예. 지금 열리고 있는 경기가 이수초등학교 그리고 화곡초등학교의 경기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수와 화곡의 경기는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이수가 화곡을 3대 0으로 3회까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수의 홍승우 선수의 홈런과 이주원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수와 화곡의 경기 이후엔 영일과 강남의 경기, 중대와 청구의 경기, 인원과 길동의 경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야구대회 리그와 토너먼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경기는 리그전으로 해서 4개조 3개 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예. 12개 팀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결승 토너먼트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망의 결승전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한 대회 관계자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팀과 선수 간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경기든 박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저희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에서는 이 모든 경기의 일정과 내용, 결과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위 야구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대회를 거쳐간 많은 현역 야구 선수들이 있죠. 10년 후 이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최근 외국산 저가 원단과 다국적 브랜드의 유입으로 이 봉제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봉제업이 몰려있는 중구에서는 업자들이 직접 나서 부흥을 꾀할 새 판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제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구 봉제업체들이 눈길을 돌린 건 애견 애묘용품 생산입니다. 현재 애완용품 시장의 규모는 5조 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외국 저가 브랜드의 시장 잠식 등 봉제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시도가 서울시 공모사업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새 판로 개척과 봉제 인력 양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의류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고 또 환류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후진 양성 쪽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시장 개척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내 37개 업체가 협의체의 형태로 참여하고 패턴과 봉제, 디자인과 유통까지 의류 생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하나의 브랜드를 내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분석과 디자인 확보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주체인 서울시에서 당선 사례를 3곳에서 8곳으로 늘리면서 지원금 액수도 8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브랜드 런칭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가 된 건데 이 지원금마저도 구청에 묶여 있습니다. 구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아직 거치지 못했고 공무원들의 인사 이동과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지원금 지급이 미뤄진 것. 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돈은 안 들어와서도 우리 조합 차원에서는 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홈페이지도 또 제작을 해야 되고 우리 또 그 브랜드명도 정해졌으니까 로고도 좀 있으면 좋겠다. BI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뭐 그런 것들. 돈은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출이 되고 있어요. 답답한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와 더불어 봉제업자들은 봉제업을 살릴 지자체의 실질적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등록된 업체만 1,300여 곳,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구의 지원 사업 대부분은 봉제뿐만 아니라 패션업계 전체를 목표로 설정해 남대문 시장이나 신평화 패션타운 등 의류 유통업계로 집중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어떤 지원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연합회도 구성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목소리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중구도 혁신공장 모델을 구축하고 봉제 작업장 실태 조사와 환경 개선 등 지원책을 펴는 한편 작년 말 의류 패션 지원센터를 열어 마케팅 지원이나 일감 연계 작업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도 반영을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정말 효과적이고 좋은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또 주시고 하면 저희도 반영을 많이 해서. 하지만 봉제업계는 가장 시급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등 현장 상황과 겉도는 지원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전문가들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것이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봉제 산업에 정말 중요한 맥락을 짚지를 못하고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시와 자치구의 지원책과 봉제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엇박자를 타는 가운데 상인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초구가 다음 달 6일까지 협동조합 역량 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회계와 세무, 비즈니스 수립, 협동조합 경영, 활성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서초구나 인근 지역의 협동조합 운영진으로 4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 총 6번 진행됩니다. 어제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에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죠. 5경기에 8골, 황의조 선수의 학연 논란은 지금의 결과가 깨끗이 잠재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박수받기 힘든 정책일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모습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